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활기차고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아침 시간인데 분주할 거예요. 출근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을 텐데 여러분들 차분하게 출근하시고 아침 식사는 꼭 하시고 출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중에 전 흥미로운 사실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 K 반도체 그 전략에 대해서 13일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K 반도체 13일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K 반도체. 일단 그 R&D 세액 공제가 한 30% 플러스 알파 정도로 확대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혜택이 좀 많이 줘야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또 한번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힘든데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뭔가 국가적으로 뭔가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계의 그 유수한 그 국가들하고 국가들 그 기업들하고 경쟁하려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 잘할 겁니다. 일단은 업계 요구는 한 50% 공제에 담길지가 이제 관심이에요. 인력 양상의 대책도 이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정부가 이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른바 K 반도체 벨트 전략을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13일 날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제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온 그 세제 지원 확대하고 그 인력 양성 등을 아우르는 그 종합적인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10일 날 관계 부처에 따르니까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하고 그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K 반도체 전략 관련 주요 내용과 쟁점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을 해가지고 오는 13일에 K 반도체 벨트 전략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요. 아직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 기업이 이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늘리는 내용이 이제 핵심일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 반도체 업계의 요청을 반영을 한 것이에요. 앞서서 그 업계는 그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그 R&D하고 제조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서 한 50%까지 인전 세액 공제를 해달라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주요국의 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지원해달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더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주요국 반도체 기업들 그 정도 수준만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 설비 관련 투자 비용이 한 40% 정도를 세액 공제한답니다. 미국은 한 40% 정도 세액 공제를 받고 있고요. 유럽은 한 500억 유로 투자 계획을 이제 앞세우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좀 앞세우고 있고, 중국은 또 이제 법인세 면제 계획을 면제까지 와 대단하죠. 법인세를 면제줄 정도로 이렇게 서로 공격적으로 막 이전 협조를 해주고 투자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 조례 특례법상 이제 신성장 원천 기술 R&D 세액 공제는 대기업은 최대 30%입니다. 그 추가 공제율 10% 포함해가지고 30%, 중소기업은 최대 한 40% 정도가 인정 가능합니다. 그 설비 투자 세액 공제는 3%에 불과해요. 대기업 기준 3%. 그래서 정부는 이제 기업 대상 그 세액 공제 중에 국가 핵심 기술 트랙을 이제 신설해서 여기에 속하는 이제 반도체 등 그 기업의 투자에 현행 제도보다도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뭔가 격려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을 뭐 정부에서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세금 문제는 어떻게든지 잘 슬기롭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 R&D 투자 기준으로 이제 대기업은 투자비의 한 30% 정도, 중소기업은 한 40%를 넘는 그런 세액 공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대기업은 투자비의 30%, 중소기업은 40%를 넘는 세액 공제를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세액 공제 폭이 이제 업계에서 요구한 그 50%까지 확대될지가 관건이 굉장히 지금 관건이에요. 그게 앞으로 50%까지 확대되겠나요? 여당에서는 이제 반도체 R&D에 대해서 최대 4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야당은 최대 세액 공제율을 50%로 높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안을 현재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그 아울러서 이제 종합 전략에는 이제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용인 클러스터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 그 소부장이죠. 클러스터 소재 부품 장비를 소부장이라는데 소부장 그 특화 단지와 같은 그런 핵심 밸류 체인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이제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용인 쪽인 것 같아요. 그런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전력 공급과 용수, 그 폐수 처리 관련 인허가 절차를 좀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거예요. 지금 인력이 없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TSMC도 그런 고급 인력이 중국에 좀 빠져나갈까봐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력 유출되면은 치명적이거든요. 그리고 핵심 인력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 정부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기술 개발해야겠죠. 그리고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도체 계약 확보하고 특화 전공을 늘리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략은 중견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문승국 그 산업부 장관은 지난 4일 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죄송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수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대기업의 팹리스하고 중소 중견 파운드리에 대한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소 중견 기업이 잘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죠.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특히 시스템 반도체 한번 1등 하겠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한 업종이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도체하고 배터리 등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반도체 위상을 굳건히 하면서 국익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용 그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급을 마무리 졌습니다. 앞으로 보니까 뭐 좀 사면론에 대한 이야기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약간 변화의 기류가 약간 감지된 것 같고요. 떠나서 하여튼간 그 반도체 기업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혜택, 특히 세액 공제, 이제 법인세,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손질을 할 것 같습니다. 손질을 해가지고 이제 외국과 충분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주면은 결론은 삼성전자 나름대로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3일날 발표한다니까 여러분 한번 기다려 봅시다. 하여튼 여러분들 아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